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나의 영적인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인데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좀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가족 시대에 태어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 도시를 거쳐서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겪어내신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어떤 새로운 가족의 의미? 이런 걸 좀 진솔하게 담고 있더라고요. 네, 글을 보면 아버지의 죽음도 있고 또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가정폭력이라는 좀 아픈 경험이 있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고난 속에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관계들이 어떻게 힘이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혈연을 넘어선 특별한 관계들, 이게 글쓴이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또 뭘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쓴이의 어린 시절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남동생이 한 명 있고요. 부모님께서는 70년대에 결혼하셔서 그때 이제 막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핵가족을 이루신 거죠? 네,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구멍가게 하시고 또 슈퍼, 식당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꽤 바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경기도 가평에다가 직접 집을 짓고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 보면 뭐 여름 휴가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곳, 약간 뭐랄까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아버님께서 폐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가평 가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아버지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가족의 모습에도 좀 변화가 생긴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 조이숙 여사님. 이분을 글쓴이가 사는 김포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께서 딱 잘라서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거절하셨다는 대목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살던 곳에 대한 애착, 이걸 넘어서요. 가평에는 이미 어머니만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예를 들면 남자친구분이나 파크골프가 지치는 동료분들처럼 이미 새로운 삶의 기반이 딱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어머니는 나름의 또 다른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가평에서 당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계셨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년 9월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래도 뭐 골절없이 그냥 타박상 정도다. 이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한숨 돌렸는데 이게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죠. 맞아요. 글쓴이 본인도 그날 병원 검진 일정이랑 저녁 늦게까지 모임이 있어서 바로 가평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저녁 7시쯤부터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울렁거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찔했겠네요, 정말. 교통사고 후에 두통은 이게 뇌출혈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밤 12시 다 돼서 근처 병원, 그 진접 현대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와, 그때 정말 피가 말랐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희연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이 글의 핵심 키워드죠. 영적인 가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희연이라는 분이 글쓴이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상황을 딱 보더니 지체 없이 이거 뇌출혈일 수 있으니 빨리 김포에 있는 우리 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 판단이 빨랐네요. 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바로 차를 몰아서 김포를 향했고 새벽 1시쯤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인실에 입원하셨고요. 아,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글쓴이가 성희 언니를 표현할 때 내 가족보다 날 더 챙겨주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 표현이 참 와닿아요.
그러니까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쩌면 정말 혈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깊이가 단순히 어머니 사고 때 도움 준 것 이것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아, 또 있었나요? 네. 불과 몇 달 전이죠. 올해 7월에 글쓴이 남편 회빈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도 이 성희 언니가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곁을 지키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해요. 아, 남편분 장례식까지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분리 조치를 권고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아, 가정폭력까지?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여성의 집 같은 보호시설로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임시보호소 같은 곳으로요. 근데 성희 언니가 거기에 보낼 수 없다면서 글쓴이를 자기 친정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최종자 여사님 댁으로요. 네, 자기 친정집으로요. 네. 이게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죠. 심지어 그 친정집에는 결혼 안 한 남동생도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글쓴이를 자기 집, 그것도 친정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데. 그렇죠. 그때부터 성희 언니가 글쓴이의 어떤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말하는 영적인 가족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위로하는 걸 넘어서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구체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말이죠. 아, 정말 성희 언니라는 분이 글쓴이에게는 정말 큰 존재네요. 남편 회빈 씨와의 관계는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결혼 14년 차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 문제로 별것까지 경험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어떤 반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그 분리 기간 동안 남편에게서 뜻밖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스스로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고 또 낮에는 술을 안 마시고 월급 받은 걸로 생활비 보태고 뭐 절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변화가 있었군요. 네. 심지어 작년 글쓴이 생일에는 처음으로 용돈까지 주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글쓴이 역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도 가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더라고요. 오랜 고통 속에서도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회빈 씨는 결국 올해 7월 10일에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글에는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정폭력의 그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였던 남편을 결국 떠나보내야 했던 글쓴이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과정에서도 분명 성희 언니를 비롯한 그 영적인 가족들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네요.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글쓴이 부부에게는 1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네. 신혼 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했고 교회에 기도 제목 내고 헌금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이를 안 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묵상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좀 짐작하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글쓴이가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라고 부르는 현진이라는 친구예요. 아, 현진이요.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표현이 참 특별하네요. 네. 이 현진이라는 친구는 분노 조절 장애를 좀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성희 언니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해와서 치유 사역을 받기 위해서 매주 주말마다 글쓴이 집 김포 가연리에 있는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매주 주말마다요? 그럼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는 건가요? 네,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삶의 아픔도 나누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글쓴이에게 현진이는 단순히 이렇게 돌봐주어야 하는 대상,
이걸 넘어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진이에게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지하철 같은 데서 화가 나면 막 핸드폰 던지고 자기 머리를 때릴 정도로 감정 조절이 어려웠는데 아, 심했네요. 네. 그런데 점차 화를 참는 힘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글쓴이는 현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아픔을 현진이라는 이 영적인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채워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성희 언니, 또 현진이 같은 영적인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이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죠. 네, 맞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구절에서 그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요.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영적인 가족의 축복이 자신의 혈연 가족, 어머니 조희숙 여사님, 남동생 정국 씨, 그리고 조카들 혜인, 정인, 세인, 또 사랑하는 샛별이라는 인물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해요. 아, 샛별이요? 이분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죠. 네, 관계는 불명확한데 아무튼 글쓴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또 다른 관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모든 소망과 다짐의 바탕에는 결국 기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한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 느헤미야요. 성경 속 인물이죠.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던 인물이잖아요. 글쓴이 역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나의 영적인 가족 이야기는요, 혈연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서 신앙과 또 서로 지지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가족이 개인의 삶, 특히나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얼마나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참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네,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그 복잡했던 관계와 사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정말 겹겹이 쌓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희 언니나 현진이 같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다른 이를 도우려는 글쓴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고통이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그 치유의 경험이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뭐랄까 그런 아름다운 순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요즘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지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꼭 혈연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시나요? 혹시 힘든 순간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와 위로를 주는 친구나 동료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먼저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인연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글쓴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